이번에 배울 내용은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들의 결합이에요. 그래서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드는 거. 그걸 우리가 화학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자들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금속 원자가 있고 또 하나는 비금속 원자가 있어요. 금속 원자는 뭐를 얘기했어? 그쵸? 양이온 되는 걸 우리가 금속 원자라고 했고 비금속 원자는 음이온 되는 걸 비금속 원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있지? 결합할 수 있는 조합은 크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어떻게? 그쵸? 금속 원자와 금속 원자가 결합하는 경우. 또 두 번째,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결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결합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해되죠? 그때 이렇게 금속 원자들끼리 결합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이걸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가 금속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요 결정이라고 하는 말은 고체라는 의미예요. 또 요렇게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결합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뭐라고? 이온 결합 물질이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요렇게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결합하는 요런 결합 방법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얘네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니? 라는 건데, 요 2번에 있는 이온 결합부터 봅시다. 요게 이해하기 좀 편하니까. 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서도 봤지만 금속이라고 하는 놈은 뭐가 되는 거? 그치? 얘는 양이온 되는 놈을 금속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럼 얘가 양이온 되면서 요렇게 전자를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비금속은 뭐라 그랬어? 그치? 비금속은 음이온 되는 거지. 요 금속 원자가 내놓은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온은 플러스 전기 띄었고 음이온은 마이너스 전기 띄었으니까 얘네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이 작용하겠지? 그죠? 그때 작용하는 인력을 우리가 뭐라고?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한다. 이렇게 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금속 결합은 마찬가지로 금속은 뭐가 되는 거? 그치? 양이온 되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치? 플러스 전기 띄고 있을 거고요. 이때 전자를 내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또 금속이 있네. 근데 금속은 뭐가 되는 거? 양이온 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전기 띄고 있을 거고 얘도 이렇게 전자를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양이온과 요 양이온은 그지 플러스 전기 띄어서 결합할 리가 없잖아. 그죠? 근데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 요 사이로 요 전자가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전자는 뭐를 마이너스 전기 띄었으니까 양쪽에 플러스 전기 띄는 양이온을 잡아당길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요
전자는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데로 가버릴 거예요. 다른 데로 가버리면 여기 전자 없잖아. 그때 그 빈자리를 다른 전자가 와서 여기를 메꿀 거야. 그래서 요렇게 돌아다니는 전자들, 이동할 수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돌아다니는 전자들, 그걸 우리가 뭐라고?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자, 그러면 공유 결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비금속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음이온이 된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비금속이 음이온 될 때는, 요 비금속이 음이온 될 때는 금속이 양이온 되면서 내놓은 전자를 받아서 요렇게 되는 거였거든. 그런데, 그지? 이 지금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는 전자를 내놓는 놈이 없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에 요렇게, 자, 원자가 있는데, 자, 뭐 수소 원자라고 합시다.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요. 수소 원자 있고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요 수소 원자는 원자 핵이 자기 거 전자 잡아당기고 자기 거 전자 잡아당기면서 자, 뭐를 자, 요렇게 다른 원자가 가지고 있는 요 전자를 요렇게 잡아당길 거야. 오른쪽에 있는 수소 원자도 요 전자를 요렇게 잡아당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가까워지면 요렇게 자, 겹쳐질 거예요. 원자는 당구공처럼 딱딱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가면 살짝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던 요 전자들이 있죠. 요 전자들이 요렇게 들어가 있고 양쪽에 이렇게 원자 핵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영역이 돼서 양쪽에 원자 핵 플러스 전기띠는 원자 핵을 잡아당겨서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걸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이때 요 두 개의 전자는 자, 왼쪽에 있는 수소 원자 것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 원자 것도 되는 거야. 쉽게 해서 두 수소 원자가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치, 이런 걸 공유 전자 쌍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자, 공유 결합은 이 공유 전자 쌍에 의해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화학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얘네는 왜 뭐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고 또 공유 전자 쌍은 왜 만드느냐? 이제 그 얘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봐야 되는 게 뭐냐?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건 자, 원자는 자, 최외곽 전자 이 각이 껍질이야.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몇 개 됐을 때 8개 됐을 때 다시 얘기하면 18족 원소처럼 됐을 때 그때가 뭐다? 가장 안정된 상태이다. 라는 겁니다.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건 아니에요. 그 얘기하려고 또 배보다 배꼽이 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긴 요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치? 자, 그래서 요렇게 8개 됐을 때 안정된다 라는 건데 얘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트륨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나트륨하고 염소를 자, 산소를 한번 들어볼까? 산소를 한번 열을까요? 자,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이고요.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죠. 그러면 나트륨은 자, 이렇게 원자 핵이 있고 자, 그 주변으로 이렇게 전자 껍질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전자 11개 들어가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갈 거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요렇게 8개가 들어갈 거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하나 있죠. 그지? 그러면 이거는 불안정한 상태야. 안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가장 바깥쪽에 8개를 만들려면 전자를 7개 더 받거나 요 하나를 버리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지? 버리는 게 낫지. 그죠? 해서 여기 전자 하나 버리면 요 껍질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자, 요렇게 가장 바깥쪽의 껍질에 있던 요 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지? 여기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바깥쪽에 8개에서 옥텟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산소는 어떻게 돼 있어? 산소는 자, 중심에 원자핵이 있을 거고, 그지? 그 주변으로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전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6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쪽 8개가 아니니까 옥텟을 만족한 게 아니고 불안정해요. 그때 여기에 전자가 2개가 이렇게 더 들어가면 얘는 이렇게 해서 8개를 맞추고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나트륨은 전자가 하나 나갔으니까, 그지? 1가 양이온이 되는 거고, 산소는 전자가 2개 들어갔으니까 2가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뭐를 옥텟을 만족하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얘네들 요렇게 쓰면, 지? 둘이 똑같네, 지? 나트륨 이온도 전자 10개고 산소 이온도 전자 10개죠. 그지? 그럼 헷갈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온을 표시할 때는 여기다 요렇게 괄호를 쳐서 플러스 요렇게 표시하는 거고, 얘도 요렇게 표시해서 요렇게 이마이나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게 이온의 전자 배치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 알아둡시다. 자, 뭐를 지금 요렇게 됐을 때, 자, 나트륨 이온도 그래서 전자가 11개였는데 10개가 된 거고, 산소도 전자가 몇 개? 8개였는데 10개 됐잖아. 그 전자의 개수가 이렇게 10개로 같아졌죠. 누구처럼? 네온처럼. 그지? 요럴 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는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전자 배치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 전자 개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온이 원자 번호 10번이니까 전자 10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네온과 전자 개수가 같아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이 옥텟 규칙에는 뭐가 있어?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느냐? 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해서 수소, 헬륨, 리튬은 자, 몇 개? 2개만 있어도 안정되고, 베릴륨은 4개, 붕소는 6개. 해서 얘네들은 옥텟을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8개. 옥텟을 만족했다는 거는 8개 됐을 때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옥텟을 만족하지 않으면 원래 불안정해야 되는데 얘네는 옥텟을 만족하지 않았지만 안정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예외가 있다라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로 이런 얘기를 봅시다. 어떤 얘기를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 18족 원소처럼 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18족 원소가 뭐길래 그러니? 자, 이 18족 원소, 18족에 있는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해? 비활성 기체라고 해요. 그치? 그래서 얘네는 18족에 있는 원소들이고 누구 얘기하는 거야?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은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반응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지? 이온도 안 되고 결합도 안 해요. 왜 그러니? 매우 안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네는 결합을 안 하니까 결합에 이용하는 전자가 없어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0이에요. 그치? 원자가 전자수가 뭐라 그랬어? 그지? 결합에 이용되는 전자라고 했지. 그래서 비활성 기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자, 이게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자, 뭐를 이온 결합을 한번 볼게요. 자,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자, 뭐를 원자가 있는데 지? 자, 이 원자는 원자 상태에서는 지?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요. 원자일 때 옥텟을 만족하는 거는 18족 원소들만 가능해요. 다른 원자들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어? 불안정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전자를 버리거나 아니면 전자를 받아서 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온이 되면 자, 우리가 앞에 여기 나트륨하고 산소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옥텟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안정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뭐 중성이에요. 근데 이온은 뭐야? 전기띤 입자예요. 이때 자, 전기적으로 중성이면 이게 무슨 말이야?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이 같다는 거죠. 전기적으로 중성일 때 얘는 안정된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전기띤 입자가 되면 예를 들어서 양이온이다. 그럼 무슨 말이야?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많다는 얘기고 음이온이다. 그럼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다는 얘기지. 여하튼 이렇게 전기띤 입자가 되면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온이 다시 원자가 될 수는 없잖아. 그지? 왜냐면 원자가 되면 옥텟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지? 자, 우리가 어떤 물질이 안정된다는 거는 옥텟 규칙만 만족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거 통합과학에서는 그 두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뭐 다른 조건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느냐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지? 요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중성을 맞추면 돼요. 무슨 말이야?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게 되면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을 한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는 나트륨 이온 얘는 뭐야?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고 있고 염화 이온은 마이너스 1의 전기를 띄어요. 얘네가 중성이 된다는 거는 요 두 값을 합쳐서 뭐가 0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얘네가 한 개 한 개 이렇게 결합을 하면 되지. 1대1로. 그런데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자, 칼슘 이온하고
염화이온이 결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뭐를 염화칼슘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칼슘 이온은 2가 양이온이고 플러스 2의 전기를 띠고 있죠. 염화이온은 1가 음이온 마이너스 1의 전기를 띠겠지. 그럼 합이 0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0이 되겠니? 그치. 여기에 누가 염화이온이 2개 있으면 되겠지. 그럼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이때는 얼마? 1대 2의 비율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1은 이제 나중에 쓸 때는 생략하는 거고.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누구? 나트륨 이온하고 그치? 산화 이온이 결합을 한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지? 얘는 나트륨 이온은 1가 양이온 마이너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의 전기를 띠니까 이것도 합이 0이 안 되죠. 얘네들이 뭐를 산화 나트륨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돼? 나트륨 이온이 2개 있으면 되겠네. 그럼 0이 되겠네. 그래서 나트륨 이온과 산화 이온은 2대 1의 비율로 결합을 해요. 하나 더 해볼까? 자, 알루미늄 이온하고 산화 이온이 결합을 할 거야.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을 만들 건데, 자, 이때는 그럼 얘네 몇 대 몇? 그치? 2대 3으로 결합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렇게 결합을 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을 하면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이온 결합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를 공유결합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자, 공유결합이라는 걸 봅시다. 자, 공유결합은 앞에서도 뭐 간단히 한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이번에는 물을 한번 예시로 들어봅시다. 물은 자, 요렇게 산소 원자가 있고요. 산소 원자는 전자가 6개가 요렇게 있을 거예요. 얘 일단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죠. 가장 바깥쪽 8개가 아니니까 요게 산소고 자 그리고 여기에 누가 수소가 요렇게 있어요. 수소가 요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도 수소가 요렇게 있어요. 근데 수소도 뭐 하고 있어? 두 개, 수소는 아까 어디 여기 옥텟 규칙에서 여기 예외였죠? 2개만 있어도 안정된다고? 수소는 2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 2개도 안 돼 지금 1개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때 뭐를 자 그래서 얘네는 여기에서 요렇게 자 수소는 자기 거 전자 요렇게 잡아당기면서 자, 요 산소에 있는 전자를 하나 또 잡아당겨요. 그래서 2개를 맞추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소도 당연히 자기 거 전자 잡아당기면서 요 산소에 있는 전자를 하나 또 잡아당겨. 그래서 2개가 되려고 해요. 그거는 산소도 마찬가지. 산소도 자기 거 전자 잡아당기면서 요 수소에 있는 전자를 잡아당겨요. 자기도 지금 산소는 뭐야? 전자가 6개 있으니까 2개 모자라잖아. 이렇게 잡아당겨야지. 그 마찬가지로 자기 거 전자 잡아당기면서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요렇게 또 전자를 하나 또 잡아당겨요. 그래서 얘도 2개가 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서로 잡아당기니까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요렇게 그러면 원래 수소의 전자들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요. 수소의 전자가 요렇게 있지. 그러면 누구는 산소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거까지 일곱, 여덟 요렇게 해서 8개가 되는 거고 수소는 1개, 2개 돼서 2개 맞추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수소도
한 개, 두 개에서 요렇게 맞추는 거야. 그치? 그때 요 두 개의 전자, 그치? 요걸 우리가 뭐라고? 이걸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은 요런 공유 전자쌍이 몇 쌍? 두 쌍 있는 거죠. 여기도 이게 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지. 요 두 개의 전자들은 산소 것도 되고 수소 것도 되는 말 그대로 공유하는 전자들입니다. 됐나요? 자, 근데 우리가 매번 이걸 이렇게 그려가면서 하긴 너무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를 배울 거냐 하면, 그지? 뭐를 전자점식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자, 전자점식이라는 건 뭐냐면, 그지? 원자과 전자를 뭐로 점으로, 그지? 표현하는 걸 우리가 전자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누구 수소 우리 공유결합이니까 비금속만 해당하겠지.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 나오는 애들이 수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얘네들을 보게 되는데 자, 수소는 원자과 전자 하나니까 탄소는 네 개죠. 그럼 요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점을 찍어요. 네 개를. 질소는 다섯 개죠. 그거를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한 번에 하나씩 요렇게 점을 찍고요. 산소 6개를 또 요렇게 돌아가면서 찍고요. 플로린 7개를 요렇게 돌아가면서 점을 찍어요. 자, 그랬을 때, 그지? 자, 요렇게 전자가 한 개씩 있는, 그지? 요렇게 전자가 한 개씩 있는, 그지? 요런 애들이 있고,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홀전자라고 합니다. 전자가 이미 요렇게 두 개씩, 전자가 이렇게 두 개씩 있는 애들, 이미 짝지어진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우리가 그죠?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해요. 자, 이 뭐냐? 요 홀전자라고 하는 놈이 뭐냐면 원래 공유결합이라는 게 뭐야? 공유전자쌍이, 그지? 그지? 니전자 하나 여기서 볼까? 니전자 하나, 내전자 하나 가지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 하나씩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전자 한 개씩 있는 애들 이걸로 공유전자쌍 만드는 거야. 이 홀전자가 공유전자쌍을 생성하는 만드는 전자들입니다. 반면에 얘네는 어때요? 이미 전자가 두 개가 짝이 져 있지. 이미 전자쌍으로 있어요. 근데 얘네는 공유하는 전자쌍이 아니잖아. 그지? 자, 요 두 개는 다 뭐야? 얘네는 요 전자 두 개는 그냥 다 산소 거예요. 요 두 개는 다 질소 거고. 그지?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써먹니? 지?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뭘로 예를 들까? 자, 방금 봤던 물, 그 다음에 뭐 NH3 암모니아, 그 다음에 뭐 CH4 메테인이라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 CH2O 뭐 요런 물질들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지? 자, 첫 번째로 자, 원자과 전자수의 합을 구해요. 그치? 그럼 수소는 자, 수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 한 개인데 몇 개? 두 개 있죠? 그리고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6개죠. 합이 몇 개? 8개예요. 요 8개의 전자를 가지고 이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도 하고 그다음에 옥텟도 만족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는 원자 배치라는 걸 해요. 그치? 자, 원자 배치라고 하는 거는 그치? 그 분자의 중심에 들어가는 원자가 있고 주변에 들어가는 원자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중심 원자냐? 그치? 보통 중심 원자는 한 개짜리. 그 다음에 정확히는 사실은 홀전자가 많은 전자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보면 누가 한 개짜리야? 산소가 한 개잖아. 산소가 한 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누가, 그치?
그 주변으로 수소 원자 두 개가 요렇게 있습니다. 그죠? 주변에 있는 걸 우리가 주변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어디에? 자, 요 산소와 수소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한 쌍씩 요렇게 들어가요. 결합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제 옥텟을 만족해 주는데 수소는 앞에서도 봤지만 뭐 했어? 두 개면 안정돼요. 수소는 요렇게 해서 두 개면 안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소는 근데 그지? 두 개로 안정 이렇게 되는 애가 아니잖아. 얘는 8개 다 있어야 되지. 그럼 지금 여기 8개 있던 거에서 전자 4개 썼으니까 4개 남았겠지? 그 남은 전자 4개를 산소한테 2개씩 짝지어서 주면 돼요. 그럼 산소도 8개 되면서 옥텟을 만족한 거야. 그럼 안정된 거예요. 됐나? 요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질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5개, 수소는 1개인데 몇 개? 3개 있으니까 얘도 합이 8이에요. 그지? 그러면 누가 중심에 들어간다고? 그치? 1개짜리 질소가 중심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수소 원자 3개가 요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자, 질소와 수소 사이에 전자쌍이 한 쌍씩 공유 전자쌍이 들어가서 수소 요렇게 2개, 마찬가지로 수소 요렇게 2개, 또 수소 요렇게 2개. 근데 질소는 아직 8개가 안 됐네. 그죠? 그럼 어떻게 요 8개 중에 6개 썼으니까 2개 남은 거를 누구한테? 질소한테 요렇게 주면 끝나요. 자, 그다음에 자, 메테인도 자, 탄소 원자과 전자수 4개, 수소는 원자과 전자수 1개인데 4개 있죠? 얘도 합이 8개. 그지? 자, 그래서 중심에 누가? 탄소가 있는 거고. 그지? 그 주변으로 수소 원자 4개가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됐나? 그러면 자, 여기 또 마찬가지로 요 사이에 전자쌍 한 쌍, 여기도 한 쌍, 여기도 한 쌍, 여기도 한 쌍. 수소는 2개면 안정됐고, 또 수소는 2개면 안정됐고, 또 수소는 2개면 안정됐고, 자, 또 수소는 2개는 안정됐어요. 그리고 탄소를 보니까 8개 안정됐네. 요 8개 다 썼네요.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지? 이러면 끝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한번 봅시다. 자, 이산화탄소. 자, 일단은 탄소 원자과 전자수 4개, 산소는 6개인데 2개 있으니까 합이 몇 개? 16개가 되네요. 그지? 그러면 자, 누가 탄소가 중심 원자가 될 거고. 그지? 그다음에 주변에 산소 원자 2개가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 자, 여기 한 쌍, 여기 한 쌍 들어가고. 근데 이번에는 산소는 가장 바깥쪽에 원자과 전자 8개 있어야 안정되는 거지. 이렇게 8개 다 맞춰줘야 돼요. 산소도 8개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이제 가운데 있는 탄소 옥텟을 만족해줘야 되는데 지금 요 16개 다 썼잖아. 그지? 그래서 요렇게 뭐 하면은 전자가 모자라. 지금 탄소한테 줄 전자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 그치? 이럴 때는 여기 산소 주변에 있는 전자의 비공유 전자쌍 있죠? 요거를 없애버리고 얘를 요 안쪽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와요. 산소 어차피 손해볼 거 없잖아. 여전히 8개니까. 그런데 탄소는 아직 8개가 안 됐어요. 그럼 또 끌고 와. 여기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 전자쌍으로 끌고 오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지금 본 것처럼 자, 요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몇 쌍 있어요? 2쌍 있죠? 요렇게 결합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요런 걸 이중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2쌍 들어가 있는 걸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한 쌍 들어가 있지. 그지?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지? 요런 건 우리가 뭐라고? 요런 건 단일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공유 결합에도 종류가 있어요.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요거 말고 요걸로 볼까? 질소로 볼까요? 삼중 결합을 한번 봅시다. 자, 질소 한번 보면 질소는 원자과 전자 수가 5개인데 2개 있으니까 합이 10개죠. 그지? 그러면 자, 질소는 어떻게 돼? 똑같은 애니까. 그죠? 그러니까 질소 2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나는 중심 원자, 하나는 주변 원자. 그럼 뭐 마음대로 정하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 아무거나.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에 전자쌍 하나 들어갈 거고. 그럼 주변 원자 8개 먼저 옥텟을 만족시켜 주고 얘는 8개가 이렇게 됐어요. 그치?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요 왼쪽에 있는 이제 질소 원자도 8개 맞춰 줘야 되는데 지금 8개 써서 2개 남았잖아. 그럼 주면 모자라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죠? 여기 주변에 있는 원자에 있는 공유 전자쌍을 요렇게 한 쌍 가져와라. 그래도 안 되네. 또 가져와라. 그지? 그래서 요렇게 되면 자, 왼쪽에 있는 질소 원자도 전자 8개, 오른쪽에 있는 질소 원자도 전자 8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금 요 질소 원자 사이에는 요렇게 공유 전자쌍이 몇 쌍? 그렇지? 요렇게 3쌍이 들어가 있어요. 그치? 자, 해서 요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삼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해서 요렇게 하는 걸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공유 결합은 자, 여기서 요게 요렇게 그림 그리는 거보다 전자 배치 그리는 거보다 이게 훨씬 편하지. 근데 더 편한 거 볼 거야. 더 편한 거. 자, 뭐를 자, 여기 봐봐. 지금 여기에서 요렇게 그린 게 이게 이제 전자점식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자, 얘를 뭐로 이번에는 구조식이라는 걸로 바꿀 거예요. 그치? 자, 구조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에 이 공유 전자쌍을 뭐로 결합선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는 걸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수소, 그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해서 자,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그치? 자, 수소는 홀전자가 하나죠. 그러면 결합을 하나 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결합을 하나 할 거고 탄소는 홀전자가 4개 있으니까 결합을 4개 하겠죠. 공결합을 4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소는 홀전자 3개니까 결합 3개, 비공유쌍이 하나 있고 산소는 결합 2개에 비공유쌍이 2쌍 있고 플루오린은 결합 하나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3쌍이 있어요. 요거 갖다가 그냥 조립하는 거야.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봐봐. 자, 여기서 보면 자, 얘부터 자, 얘는 산소에 수소 원자 2개 이렇게 있죠. 그럼 수소는 결합 하나, 수소 결합 하나, 산소는 결합 2개. 산소에는 비공유성이 2쌍 있죠. 이건 끝이야. 그지? 또 얘 한번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니? 질소에 수소 원자 3개 있는데 어떻게 수소 결합 하나, 수소 결합 하나, 수소 결합 하나, 질소 결합 3개, 비공유성 1쌍. 그죠? 자, 얘는 탄소에 수소 원자 4개가 있는데 그지? 어떻게 수소 결합 하나, 수소 하나, 수소 하나, 수소 하나, 탄소 4개 끝.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탄소에 산소 원자 2개 있는데 산소는 결합 2개, 산소는 결합 2개, 탄소는 결합 4개 끝. 그지? 물론 요 산소에 비공유성이 2쌍씩 있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질소 원자 2개. 질소는 결합 3개, 질소는 결합 3개. 비공유성이 1쌍씩 있고요. 요렇게 이런 걸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하는 거야. 훨씬 간단하죠. 그지?
그래서 요게 좀 연습이 되어 있으면 문제 풀 때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요렇게 전자배치 그림으로 그리는 걸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귀찮지만 그려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 풀고 연습할 때는 요렇게 구조식이나 전자점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실제 이걸로 문제에 나오는 학교들도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